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아이고. 자, 산화하는 반응부터 시작할까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예요? 여기? 166페이지. 오늘은 요거 챕터 하나밖에 못 나갑니다. 알겠죠? 자, 들어가 보죠. 자, 우선은, 자,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이미 조금 배웠었죠? 산소를 얻는 반응이 바로 산화 반응이다. 산소를 잃는 반응이 바로 산화하는 반응이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CU5에서 산소가 빠져서 CU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고 환원이 되는 거고 C가 CO2로 바뀌면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소를 주고받는 반응이면 탁 하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야지. MG가 O2랑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MgO가 돼요. MgO가 되었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가 된 건 맞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동시성을 가진대요. 산소나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물질도 있다.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가만 보니까 산화되는 놈이 있으면 환원되는 놈이 바로 옆에 있구나. 맞아, 아니야? 그럼 누가 환원됐어? 여기는 누가 환원된 거야? 산소가 환원된 거죠? 그럼 산소가 환원된 거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얘가 환원됐는데 산소를 잃었다? 산소가 산소를 잃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를 확장을 시켰다라는 거. 정의를 어떻게 확장시켰어?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으로 확장을 시켰어. 그랬더니 전자를 모하는 반응이 잃는 반응이 산화고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이더라. 무슨 말이니? 봐. 산소를 얻었다는 것은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자를 산소 쪽으로 뺏겼다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잃어야 산화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가만 보면 여기는 전하가 없잖아요. 근데 MgO가 됐을 때 Mg는 어떻게 E 플러스가 된 거 아닙니까? 전자를 잃었어, 두 개를. 맞아, 아니야? 그러면 그 전자 누가 얻었어? 여기는 O2-가 됐잖아요. 전자 두 개를 얻었잖아요, 얘가. 그래서 여기가 환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NA가 NA 플러스가 됐고 CL이 CL 마이너스가 되었은 게 NA는 산화가 됐고 CL은 환원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확장을 시켜놓고 보니까 전자의 이동으로 확장시켜놓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봐봐야지.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할 건데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도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으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가 Mg가 MgE 플러스가 MG? 에이씨 미안해. Mg가 녹아 있는 거 Ce 플러스가 녹아 있는 수용액에 막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MgE 플러스가 되었고 녹아 나왔고 CU가 이렇게 환원되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었고 전자를 잃었고 산화. 얘는 뭐가 되었구나? 전자를 얻었어, 환원. 그러니까 즉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부른다 이죠. 맞아요? 왜? 전기가 확장됐으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금속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 전자를 얻고 어떤 놈이 전자를 잃느냐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따로 할게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부분이 좀 어려워. 그래서 괜찮나? 그건 좀 이따가. 자, 그 다음. 자, 여기다가 밑줄 치셔야 돼. 산화되는 물질의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어떻게 된다? 같다. 잃은 애다 동글베개 치고 얻은 애다 동글베개 치고 같다 애다 동글베개 치고. 돼요? 자, 이 말인 즉슨 무어랑 같더라. 수용액 속 이온의 총전하는 동일해야 돼 이 말이죠. 동일해야 돼. 아가? 너의 이름이 다원인가? 동원인가? 동현이죠. 미안. 이거 일이야, 일. 선생님 글씨가 좀 이상하게 못 알아본 건 있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온의 총전하가 동일해야 돼. 괜찮나요? 이렇게만 일단 써놓고 요것에 대한 자세한 거는 여기 정도 정리한 뒤에 다시 설명해 봅시다. 괜찮나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산화하는 반응이었어. 그래서 아하, 동시성을 갖는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를 조금 빠르게 캐치하고 싶어. 맞아? 그래서 만든 게 뭐다? 산화수입니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가 CL2랑 만나서 NaCl이 되었대. 괜찮나? 그럼 생각해보면 얘가 Na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 아니야? 돼요? 전자를 잃었죠. 그럼 얘를, 이 전하를 뭘로? 숫자로 표현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얘는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0. 얘는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전자를 잃어서 산화수가 증가했네요. 돼요? 잃고 얻는 정도를 숫자로 만들 거야. 괜찮나? 그걸 우리가 산화수라 부를 거라고. 그러면 요 놈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얘가 이렇게 될 때는 C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수치가 0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 표시한 것 자체를 우리는 산화수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다. 왜 하필이면 가상적인 전하라고 할 거냐? 이건데 봐야지. 예를 들어 H2와 O2가 반응해서 H2O가 되었어. 이건 공유결합이잖아요. 얘 공유결합 속에서 전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할 때 수소는 뭐가 된대요? 양전화된다며 플러스. 맞아 아니야? 산소는 뭐래요? 음전화될 거라면 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쳐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온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야. 이온 결합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야. 전자가 완전히 이동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공유 결합에서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쌍을 하나를 얻어가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원래 산소 거였잖아. 수소 거 하나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다.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 수소는요? 자기가 원래 원자가 전자 하나 있었는데 산소 쪽으로 뺏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졌겠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유결합에서도 전자가 완전히 이동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해서 전하를 만든 거죠. 그걸 우리는 산화수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즉 이온결합에서의 산화수는 각 이온의 전하와 같고 밑줄, 공유결합에서의 산화수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모두 이동했다고 가정한다. 괜찮나요? 그랬을 때의 전하다. 네. H2O. 네? H2O. 뭐라고요? H2O. 아, 밑에 다시 나와요. 자, 빈칸 다 채웠어요? 몇 가지 했어요? 큰 원자 쪽으로 밑줄 쭉 치세요. 모두 이동했던 가정까지. 됐어요? 자, 이제 그림으로 조금 이해해보죠. 괜찮나요? 그림으로. 돼요? 자, 우선 여기 원래 염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7개였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서로 공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유 전자쌍을 누가 다 가져갔다고 가정하는 거야? CL이 다 가져갔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수소는 전자를 잃었죠. 플러스 1. 염소는 전자를 얻었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너가 플러스 1이 되고 너는 마이너스 1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염소, 그 다음에 수소, 요 밑줄 치시고요. 괜찮나요? 네. H의 전자법 아, C로 가정하는 거죠. 가는 게 아니라 가정한다고. 가정한다고. 가져갔다고 가정한다고.
그래서 봐봐야지.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놓으면 봐봐야지. 숫자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가 NA와 CL이 결합해서 NaCl이 될 때 아, 너 산화됐구나, 너 환원됐구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H2와 Cl2가 반응을 해서 HCl이 될 때 H가 0인데 플러스 1 됐어요. 전자를 잃었구나. 맞아 아니야? 네. 몇 CL2? 네? 몇 CL2? 네? 몇 CL2냐고 NaC. 2 안 했는데요. 왼쪽. 왼쪽이에요. CL이 분자로 존재하잖아요. CL2로 존재하지 CL로 존재하지는 않잖아. 아 그럼 뭐 개수 맞춰줍니까? 개수 좀 생략합시다. 의미만 알면 되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산화수가 0이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뭐가 되었다? 환원되었다고 눈에 확 하고 보이죠?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좋겠더라. 그럴까요? 그럼 물 분자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원래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어요? 6개였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요놈한테 수소 하나 뺏어왔고 요놈한테 수소 원자의 전자 하나 뺏어왔잖아. 뺏어오면 어떻게 된다? 공유 전자쌍 한 쌍을 가져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콜? 그래서 아하 얘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가 되었겠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죠. 봐봐야지. 나봐야지. 예를 들어 HCn이 있어요. 돼요? 우리 공유전자 쌍수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전기음성도 누가 커요? C가 더 크죠? 얘는 2.5고 얘는 2.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질소가요. 그러면 요거 통째로 이쪽으로 갔을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의 산화수는 얼마였을까? 공유전자쌍을 3쌍을 그대로 얻으니 마이너스 3이겠지. 맞아? 그런데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3개를 잃었고 하나를 얻어왔죠. 그럼 얼마가 돼요? 플러스 2. 이해되죠?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당연히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산화수가. 한 번 더 봐야 돼. 아직. 예를 들어서 아직 H2O2가 있어요. H2O 말고 H2O2. 그러면 산소와 산소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수소와 여기 수소와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했을 것인데 분자 구조는 안 보여드려도 되죠? 자, 그러면 산소와 산소가 공유했을 때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안 가죠. 그럼 이건 잃거나 얻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는 산화수 계산할 때 제외시켜야 돼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요 놈은 전자를 얻어갔어. 여기는 전자를 얻어갔어. 같은 산소인데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다고.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쵸? 요 놈은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고요. 맞아요? 돼, 안 돼? 더해요? 그럴 필요 없죠? 괜찮아요? 근데 그대로 쓰면은 어쨌든 오는 전자 2개 없고 내시 전자 2개 밀면은 다시. 그러니까 물에서 네. H가 전자 2개 이름이라 바뀌는 거. 아니요, H는 무조건 하나만 잃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위에서 전자 5가 아니, 여기 하나 얻었고 하나 얻었으니까 2개 얻은 거죠. 네? H2O2에서 H2O2에서. 전자 5가 전자 2개였고 아니죠. 이거 하나는 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야. 이게 2개 아니야. 하나하나. 솔직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저기 네네네. 전표대로 쓰면은 네네네. H2O2를
H2O7을 저 표처럼 밑에 표처럼 쓰면은 O랑 H 산소가 한 개 어둠이고요. 수소는 한 개 이름이에요. 이렇게 써야죠. 됐어요, 그러면? 미안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 얼척없는 선생님. 국어를 잘 못한다. 비웃는 건 아니죠? 약간 비웃는 표정인데. 자, 어쨌든 이러하다. 괜찮습니까? 자, 이게 바로 산화수를 결정하는 건데 잘 봐봐. 근데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한 거 있어요. 둘이 더했더니 얼마예요? 둘이 더했더니 얼마예요? 0이죠. 왜냐면 플러스 1짜리가 2개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3개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합했더니 얼마 나와요? 0. 여기 또 합했더니 0 나와요. 바로 붙어 있는 놈은 얻은 놈이랑 잃은 놈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산화수의 합은 얼마로 떨어지겠구나? 0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야지. 아직 수소와 산소가 황하고 산소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중결합을 약간 하고 있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16족이니까. 됐어요? 그럼 SO2는 어떻게 결합한 거냐? SO2는 요 전자쌍 한 쌍을 산소한테 그대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잖아요. 돼요? 2개만 얻으면 8개 옥텟 규칙 만족이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 전자쌍 하나를 그대로 제공받으면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SO2예요. SO3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놈 하나를 또 공유결합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결합을 했겠죠? 돼요? 그러면 SO4E-는 뭐예요? SO4E-는 여기가 얘랑 이렇게 단일결합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8개가 채워진 마이너스 2짜리 음이온인 거야. 근데 황해는 3주기 원소라 디오피탈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배위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E-짜리가 전자 두 쌍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달라붙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랑 이중결합, 단일결합, 여기랑 단일결합 했는데 원래는 여기가 E- 음이온이었잖아. 근데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에다가 -2라고 쓸 거야. 괜찮나?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산화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 6개를 다 뺏긴 거 아니야? 얘한테도 뺏겼고, 얘한테도 뺏겼고, 얘한테도 뺏겼고. 맞아, 아니야? 돼요? 그것도 여기는 배위결합으로 뺏겼잖아. 하나를 뺏긴 게 아니라 2개를 뺏겼다고. 2개씩 뺏겼다고, 이쪽에. 맞아, 아니야? 그럼 얘 산화수는 얼마냐고? 플러스 6으로 가야지.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기를 산소라는 놈은 전기음성도가 크다며 괜찮나?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2로 고정시키면 돼요. 여기도 어차피 -2고 얘도 다 전자 2개씩은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2로 고정시키고 4개고 그럼 합치면서 얼마야? -8이죠. 그러면 S랑 -2짜리 4개랑 합쳐서 -2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원자단 이온의 산화수 계산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산화수의 합이 전체적인 이온 전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까처럼.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고정적이에요. 산화수를 결정하는 결정법의 고정된 값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밑에. 자, 밑으로 내려가서 산화수를 결정하는 결정법입니다. 샥. 가자. 자, 첫 번째 원소 동글뱅이 치고요. 원소 물질 그러니까 OH, 2O2, Fe, Hg 이거 각각 원자 하나씩만 있잖아요. 괜찮나요? 원자의 종류가 한 종류잖아요. 그럼 무조건 산화수는 0이래요.
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1원자 이온 동글뱅이 치고, 그러면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답니다. 즉 Na 플러스는 플러스 1로, Cl-는 마이너스 1로. 왜? 아까 산화수 자체가 전자가 이동한 걸 표시한 거니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공유결합일 때는 어때?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이온결합을 했든 공유결합을 했든 화합물에서는 합이 0이야. 괜찮아? 맞아, 아니야? 화합물에서는 합이 0이야. 밑줄. 그러면 다원자 이온일 때는 어때? 다원자 이온일 때는 산화수의 합이 그 전체적인 이온 전하와 같아. 그래서 SO4 2-가 항이 플러스 2, 6이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왜? 마이너스 2짜리 4개 합쳐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이다. 그런데 그림으로 한번 살펴봐도 이쪽으로 2개 뺏겼고 이쪽으로 2개 뺏겼고 여기 하나 2개 뺏겼고 맞아요? 6개 뺏겼잖아요. 그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모두 치우쳐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숫자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5번은 사실 고정적인 건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산화수 결정법에서는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1쪽 원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 2족의 금속은 플러스 2다. 1족이면 플러스 1, 2족이면 플러스 2다. 화합물 속에서는. 또 플로르는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왜? 화합물 속에서는. 될까요? 전기음순도가 제일 크니까 걔보다 큰 건 없잖아. 그래서 각각 밑줄만 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두 놈은 갈까요? 자, 요놈 두 놈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이긴 합니다. 괜찮나요? 대체로.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뭐다? 금속과 만난 물질은 뭐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한다. 괜찮나요? 왜? LiH에서는 어쨌든 전기음성도는 누가 더 커요? 수소가요. 그럼 전자를 뺏어 왔잖아요. 수소가요. 그쵸?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거기다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산소도 대체로 마이너스 2인데 플로우로 만나면 재간이 있나? 지가? 뺏겨야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쇽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OF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OF2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 있고 여기 플로르한테 뺏겼고 여기 플로르한테 뺏겼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맞아 아니야? 뺏겼으면 여기 플러스 2여야죠. 이거 전자 하나는 지 거고 하나 지 건데.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OF2만 이러하니 예를 들어서 O2F2는 어떻게 될까요? O2F2는 산소와 산소가 있지만 샹 여기 플로우로 붙었고 여기 플로우로 붙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로우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긴 얼마예요? 플러스 1로 가야 돼요. 여긴 플러스 1로 가야 되죠. 맞아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플로르랑 만났을 때는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과산화물일 때는 봐야 돼. 과산화물일 때는 하나가 줄죠. 괜찮아요?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H2O일 때는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 그냥 해. 이렇게 돼서 수소였는데 이렇게 뺏기니까 마이너스 2였지만 맞아요? 근데 H2O2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산소와 산소가 그 다음에 여기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돼서 요거 뺏겨오고 요거 뺏어오면 얘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산화물이 될 때는 숫자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준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자 구조를 좀 그리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긴 할 것인데
그냥 외워도 사실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쵸? 그런데 밑에다가 조금 써두세요. O2F2에서는 플러스 1이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플로린 화합물에서는 플러스 2다. 될까요? 자, 봐보자. 자, 여기까지는 인강들어도 다 나와. 알았죠? 인강들어도 다 나와, 여기까지는. 됐나요? 근데 여기, 뒤에 쳐다봐야 망가졌어요. 지금 시간은 49분입니다. 아, 그쵸. 수업 얼마 전에 시작했잖아요. 자, 어쨌든, 보자. 여기까지는 인강도 다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은 약간 좀 뭐 하나 만들고 싶었어. 아, 얘네들이 산화수를 빨리 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괜찮아?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게 바로 금수산기예요. 빨리 써. 금수산기. 금이 뭐예요? 금속. 수는요? 수소. 산은요? 산소. 기타. 요 순으로 산화수를 결정해 보아라. 그러면 대충 맞더라. 괜찮나요? 금수산기. 금방 외워지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여기 금속은 봐봐야 돼. 몇 쪽하고 몇 쪽만 생각하라는 거야? 1쪽하고 2쪽만 생각하라는 거야. 알았어? 내가 모르는 금속 먼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 MnO4 마이너 MnO4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K MnO4. 그럼 누구부터 결정할 거야? 빨리. 얘부터 결정해야지. 금속이니까. 맞아, 아니야? 칼륨은 1쪽이죠? 너 플러스 1. 그 다음에 누구 결정할 거야? 수소 없네. 그 다음엔 산소네. 산소는 얼마라고요? 빨리. 산소. 마이너스 2. 아, 플로를 만난 것도 아니고 과산화물도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짜리 4개. 그럼 합치면 얼마야? 빨리. 그렇지. 플러스 1에다가 MN의 산화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게 합쳤을 때 0 나와야 돼. 돼요?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갖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뭐 좀 더 어려운 거 쌤, 나 어려운 거 또 있어. K2CR2O7. 선생님 비슷한데요? 그냥 살펴봐. 됐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결정해야 돼? 금속. 넌 얼마다? 플러스 1짜리 몇 개? 2개. 그 다음에 수소 없은 게 산소. 산소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 7개. 그럼 합치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12. 맞아요? 마이너스 12니까 얘가 얼마다? 플러스 6짜리 2개. 플러스 12여야 합치면 0 나오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다. 금수산기. 플러스 7까지. 아니요. 원자마다 달라요.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봐봐야지. 생각해보니 HCl이 있고요. HClO가 있어요. 물질 중엔. HClO2가 있고요. 봐. HCO3가 있고요. 될까요? HClO4가 있어.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Cl이라는 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오피탈이 존재하니까 산소가 막 붙을 수가 있어. 알겠어요? 나 봐야 돼. 아저씨. 자, 그러면 산화수 결정할 건데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뭐 이런 거 없잖아. Cl은. 됐나요? 그러면 사실은 수소부터 결정해야죠. 플러스 1이니까 너 마이너스 1이네. 맞아, 아니야? Cl이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 그럼 여기 Cl은 얼마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 얼마여야 돼?
플러스 1이어야 되지. 아, 너 플러스 1. 산화수가 다르네. 여긴요. 플러스 3. 여긴요. 플러스 5. 맞잖아. 플러스 5. 얘는요. 플러스 7. 그럼 선생님, H, Cl, O, 5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더 작을 수는 없어, 산화수가. 왜요?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요. 하나만 얻으면 옥텟 규칙 만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2개를 얻을 수는 없어요. 맞아, 아니야? 하나밖에 안 얻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하나 잃었구만, 3개 잃었구만, 5개 잃었구만, 7개 잃었구만.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은 게 7개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산화수가 플러스 7이 최대값이에요. 돼요? 선생님, 그러면 질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5까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산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까지가 가능하겠네요? 플러스 2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또 왜요? 왜냐면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커요. 얘네들은 CL이나 질소는 전기음성도가 3.0이에요.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산소나 플로우를 만나면 뺏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산화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플로우를 만날 때만 잃잖아요. 맞아요? 플로우를 만날 때만 잃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최대값이에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플로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 아니면 0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산화수가 될 수는 있는데 때에 따라 다르다.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 내가 뭐라고 결정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법칙에 따라 나 봐야지. 이 법칙에 따라 따라가면서 산화수를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면 못 붙어. 전기음성도가 큰 물질이 원자과 전자를 모두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찾아가면 편할 거야. 됐나? 괜찮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에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갖는 원자, 같은 원자일 때라도 전기 음성도에 따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만 밑줄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돼요? 돼요? 괜찮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산화수의 변화와 산화환원의 반응. 갈까요? 자, 우선 산화는 그럼 산화수가 어때야겠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수가 증가하겠죠. 0에서 플러스 1로 가듯이. 그러면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Fe2O3죠. Fe2O3가 CO를 만나서 Fe가 되었고 CO2가 되었는데 잘 봐요. 봐봐야지. 여기 산소는요. 전기음성도가 얘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짜리다라고 생각하면 됐나요? 마이너스 2짜리 3개니까 얘가 얼마여야 되겠다? 플러스 3짜리 2개여야 되겠다. 맞아 아니야? 산화수 결정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봐야지. 산소 빼면 여기는 얼마였겠다? 플러스 2였겠다. 산화수가.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 됐을 거며 CO2에서는 마이너스 2짜리가 2개니까 얘가 플러스 4여야겠지? 그러면 여기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맞아요? 얼마 증가했어요? 플러스 2 증가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산화수가 어땠어요? 감소했어요. 얼마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3만큼 감소했죠? 돼요? 그래서 증가한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감소한 물질이 있는데 아저씨 잘 봐야 돼. 집중. 문제는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 같아야 된다며.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수는 같아야 돼요. 돼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돼. 빨리 써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가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3과 2의 공배수. 얼마? 6. 그러니까 여기를 곱하기 3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3CO2. 여기가 3CO라고. 괜찮나요? 여기는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겠구나? 2를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2였다고. 여기는 FE2니까 뭐 됐습니까? 요렇게. 즉 변화하는 요 산화수를 보면서 뭘 맞출 수가 봐야 돼. 변화하는 산화수를 보면서 뭘 맞출 수가 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 개수를 찾는 방법이 산화환원 반응식 세우기고요. 이건 좀 쉬었다 하죠. 괜찮아요? 자, 대충 시작합시다. 지우 빨리 들어와. 문 닫고. 자, 화학 반응식 완성하기 요거 별표입니다. 요거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산화수를 구해야겠죠. 돼요? 자, 그런데 쌤 봐야지. 요렇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수소나 산소는 안 구해도 됩니다. 수소는 얼마겠어요? 플러스 1. 산소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 한번 정해보면 마이너스 2짜리 4개가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얼마 돼야 되겠다? 여기 앞에가 플러스 6. 그러니까 2개니까 플러스 3이죠. 요렇게. 돼요? 그럼 MnO4 마이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플러스 7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에 여기는 플러스 2였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산화수가 변할 때는 플러스 1에 요렇게 산화수 변할 때는 마이너스 5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1 증가, 5 감소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괜찮아? 두 번째 단계인데, 여기 보면 2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물질 하나가 반응을 할 때는 탄소가 무조건 2개가 함께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수를 맞춰야 돼요. 원자수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산화되는 원자와 환원되는 원자의 원자수를 맞춰라. 원자수를 일단 먼저 맞추는 것이고 괜찮아?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가 C2니까 여기가 2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고 Mn은 1이니까 여기도 1이잖아요. 괜찮아? 그건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증가한 산화수는 한꺼번에 2가 증가하는 거고 감소한 산화수는 5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제서야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2와 5의 공배수는 얼마야? 10이겠죠. 그래서 여긴 얼마를 곱했고 5를 이렇게 곱했어요. 앞에 있는 개수가 5가 되는 거고 여기도 2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야? 10이죠.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5를 곱해서 각각.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얼마를 곱하면 돼요? 2를 곱하면 되잖아. 개수가 1, 1이니까 2를 곱해서 이렇게 개수를 맞췄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산화수 변화가 없는 원자들, 그러니까 이 원자들 산화수 변화가 없는 원자들은 수소나 또는 산소인데 여기에서는 아마 산소수를 먼저 맞추는 게 좀 편하세요. 괜찮나? 그러니까 산소수 맞추시면 얼마예요? 20개. 그 다음에 여기는 8개. 그래서 여기는 20개 썼으니까 여기 8개 써야 되니까 이게 8 들어갔고요. 괜찮나요? 될까요? 그러면 여기 수소가 몇 개예요? 16개죠? 그래서 여기 16개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됐어, 안 됐어? 괜찮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하나 맞췄습니다. 자, 그러니까 2 마이너 플러스 MnO4 마이너 16H 플러스 옆으로 화살표 얼마입니까? 10CO2 플러스 2 MnE 플러스 여기다가 밑에다 쓸게요.
8H2O. 이렇게. 자, 화학 반응식을 세웠는데, 쌤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세우고 끝이냐? 아니요. 밑에 보면 화학 반응식이 양적 관계라고 나와요. 이거 양적 관계도 다시 별표 하나 치시고. 될까요? 그 변화되는 양으로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나 봐야지. 뭐라고 묻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몰에 C2O4 2마이너가 반응을 한다면 반응을 할 때 H2O 얼마나 생성되니? 라고 물어봐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개수가 5이니까 5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5로 나누면 여기는 1이고 5분의 2이고 5분의 16이고 5분의 10이고 5분의 2고 5분의 8몰의 H2O가 생기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5분의 8몰의 H2O가 생성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1몰 정도를 묻지 막 몇 몰을 묻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1단원에서처럼 굉장히 복잡한 양적 관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나와요? 예를 들어 1몰에 C2O4 2마이너가 반응을 할 때 이동하는 전자수는 얼마입니까? 이동하는 전자수 괜찮나요? 요걸 물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요렇게 변해갈 때 얼마가 증가했어요? 플러스 10 증가했죠. 전자가. 산화수가. 맞아 아니야? 여기도 요렇게 변해갈 때 돼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감소했잖아요. 맞아 아니야? 기억나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요 산화수가 이동하는 전자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전자 10개 이런 거고 여긴 전자 총 10개를 얻어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5몰 반응할 때 10개가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1몰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5분의 10몰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반대로 3번 1몰에 뭐가 이동할 때 전자가 이동할 때 반응하는 C2O4 2마이너는 몇 몰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1몰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로 나누면 돼? 10으로 다 나누면 되겠지. 여기는 10분의 5몰, 10분의 2몰, 10분의 16몰, 10분의 10몰, 10분의 2몰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얼마겠어요? 2분의 1몰이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괜찮아요? 사진. 이해가. 네? 플러스 10은 아니 산화수가 여기가 원래 플러스 4였잖아요. 맞다. 플러스 3이었잖아요. 플러스 4였고요. 그러니까요. 10개잖아요. 여기 원래는 하나 증가하는데 곱하기 10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플러스 10이었잖아. 아까 여기 계산했잖아요. 어디 갔어? 뭐가 오잖아요. 뭔 5? 여기 개수가 5잖아요. 개수를 방구했을 개수를 구하고 나서 이 양적 관계를 계산해야죠. 그럼 5라는 거. 뭔 말이에요? 5라는 개수. 그러니까 이거 산화수로 맞춰야죠. 아까 구했던 식으로 산화하는 반응식을 세우는 거예요. 산화수 변화를 가지고. 됐어요? 이걸 세워야 이 양적 관계가 가능하다고요. 증가한 산화수 1 곱하기 2. 아니 원자수 맞춰야죠. 여기 2잖아요. 밑에가 2개면 여기는 하나잖아. 하나. 그럼 양쪽에 원자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수를 맞췄다고요. 그래 놓고 보니까 요게 2니까 여기가 2를 먼저 곱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하고 5니까 그것의 공배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10 증가 10 감소 이렇게 잡은 거예요. 됐어요? 산화수가 10이 감소했잖아요. MnO4는. 여기가 산화수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7이었잖아.
근데 플러스 2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5 된 거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 다 됐어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양적 관계로 이렇게 산화나 환원에 필요한 산화제나 환원제의 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갑자기. 선생님, 산화제가 뭐고 환원제는 뭐예요? 라는 거예요. 위로 잠깐 올라가시면 아마 니네 교재에도 이렇게 써져 있을 건데 괜찮아요? F2O3는 어때 됐어요? 환원됐잖아요. 환원되면 산화제래요. 왜 산화제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소화제, 그럼 뭐예요? 소화시키는 물질이잖아요. 산화제, 그러면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되는 물질인데 얘는 뭐예요? 환원제라고 부르겠죠.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한다. 괜찮습니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 봐야지. 아주 좋은 환원제, 아주 좋은 산화제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환원이 잘 되는 거, 가장 산화가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가장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은 가장 좋은 환원제죠. 거꾸로 보셔야 돼요. 가장 잘 환원되는 물질은 가장 좋은 산화제겠죠. 괜찮습니까? 거꾸로.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가 달라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경우는 Cl2, 즉 전기 음성도가 3.0이잖아요. 얘가 대체로 좋은 뭐겠어요? 산화제겠지. 왜? 자기 자신은 환원이 잘 될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상대적 세기라고 좀 나오는데 옛날에는요. 이 상대적 세기가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돼요? 근데 원단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대체로 요즘에 내신에서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수능에서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니네 학교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도 막 이상한 데서 막 나와가지고. 괜찮아? 봐봐. 자, 상대적 세기에다가 밑줄만 쳐두시고, 괜찮아요? 자, 보면 SO2가 있고 여기도 SO2가 있어요. 자, SO2를 봤더니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환원됐는데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산화됐어요. 괜찮습니까? 즉, 상대에 누굴 만났냐면 여기 Cl2를, 여기는 H2S를 만났는데 Cl2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가 환원되겠을 거 아닙니까? 환원되니까 여기가 산화된 거예요, SO2가. 맞아요? 돼요? 그러면 H2S에 비해서는 SO2가 어떻게 되었다? 지가 환원되더라, 전자를 뺏어 오더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중에 가장 좋은 환원제는 누구니? 라고 물어봐요. 환원제가 가장 좋은 건 됐나요? 산화가 가장 잘 되는 물질이겠죠. 산화가 가장 잘 되는 물질. 여기에서는 SO2, 여기에서는 H2S. 아, H2S가 가장 좋은 환원제네. 괜찮나요? SO2, 그 다음에 Cl2. 괜찮나요? 그러면 산화제는 가장 좋은 산화제는 누구예요? 환원이 제일 잘 되는 물질을 찾아라. 산화제니까 환원이 되는 물질을 찾아라. 환원되는 물질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Cl2, 여기서는 SO2. 괜찮나요? 그러니까 Cl2가 환원 산화제로 가장 좋겠죠. 괜찮아요? 이런 게 이제 상대적 색인데 화학 반응식을 보면 공통적인 물질이 있고요. 그 공통적인 물질을 통해서 환원제가 세냐, 산화제가 누가 환원이 잘 되냐, 누가 산화가 잘 되냐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게 상대적 세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다시 들어가면 양적 관계에서 산화제나 환원제 정의를 찾았으니까 봐봐. 여기는 얘가 환원됐대요. 여기는 얘가 산화됐대요. 환원되면 뭐다? 너는 산화제죠. 그 다음에 CO는 환원제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괜찮나? 그래서 여기 뭐인 산화제인 F2O3와 환원제인 CO가 1대3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1몰이 환원될 때 CO는 3몰이 필요해. 요거 개수 보면서 양적 관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괜찮나요? 네? 네? 환원제. 그럼 뭐가 잘 되는 물질이라고요? 그럼 위에서 산화가 제일 잘 되는 물질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SO2가 산화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SO2가 있는데 얘가 H2S가 산화됐잖아. 맞아, 아니야? 그림 보세요. 그럼 H2S가 가장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인 거죠. 세 가지 물질 중엔. 돼요? 그래서 H2S가 환원제가 가장 좋은 환원제 이렇게 보면 돼요. 거꾸로 보면 돼. 환원제는 산화가 잘 되는 물질. 산화제는 환원이 잘 되는 물질.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양적 관계 계산하는 게. 알겠어? 자, 어쨌든 밑으로 좀 내려가 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요거 문제 풀고 그리고 아까 조금 뒤로 밀어놨던 뭐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 정리할게요. 갑시다. 자, 봐봐야지. H2O2예요. 자, 여기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었어요. 아, 플러스 1이란다. 미안.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쵸? 산소. 근데 여기는요, 마이너스 2 됐어요. 여긴요, 0 됐죠. 괜찮나요? 그러면 H2O2 중에 일부는 누가 되었고, H2O가 되었고, 일부는 누가 되었다? O2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H2O 될 때는 감소했잖아, 산화수가. 여기는 환원되었구나 라는 것이고 요 놈은 산화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H2O2는 산화도 되고 환원도 돼요. 물질에 따라서.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산화제이자 환원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여기는 SO2고요. O2예요. S가 얼마예요? 플러스 4. 그 다음에 산소는 0. 근데 여기는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SO2는 뭐가 되었고 산화, O2는 뭐가 되었고 환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플러스 4예요. 근데 여기는 0 됐죠.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0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는데 산화수가 감소했고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하면 환원, 증가하면 산화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 환원만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자, 그 다음에 가에서 H2O2는 산화제와 환원제로 모두 작용할 수 있다. 맞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SO2는 봐봐야지. SO2는 산화됐어요. 산화되면 환원제. 맞아요? 그러니까 산화제, 아이, 환원제. 여기는 산화제. 괜찮아? 거꾸로.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다에서 SO2 증가했죠? 산화됐어요. 그쵸? 그러면,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구나. 미안. 감소했죠? 그럼 뭐야? 환원됐어요. 그쵸? 환원됐으니까 다에서 SO2는 환원되면 산화제다? 그러네요. 자, 이제 별표. 환원시키는 능력은 돼요? 환원시키는 능력은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을 찾으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산화가 누가 잘 되니 잘 되는 물질을 찾으면 돼요. 산화가 잘 되는 물질. 봐봐. SO2하고 O2하고 H2S 중에 여기서는 누가 산화됐어? SO2가 산화됐어. 근데 여기는 H2S가 산화됐죠. 그럼 가장 산화가 잘 된 건 H2S. 그 다음에 SO2네요. 그럼 가장 안 된 게 O2죠.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아하,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은 이렇게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네. 네? 아니요. 증가하면 산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O2가 산화됐는데 여기서는 H2S가 산화됐잖아요. 산화가 제일 잘 된 거는 SO2, H2S고 그 다음에 SO2고 O2가 가장 산화가 안 된 거 아닙니까? H2S가 산화된 거잖아요. 네. 산화가 제일 잘 된다고. 네. 위에서는요. 뭐가 더 되나요? 여기 똑같은 물질이잖아. SO2. 그거 중에서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산화가 잘 됐고
여기서는 O2보다는 SO2가 산화가 잘 됐고. 내가 길 가다가 초딩을 만나서 돈을 뺏었는데, 길 가다가 조폭을 만나서 돈을 뺏겼어요. 그게 상대적 세기잖아요. 그쵸?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봐봐. 우리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가장 또 이제 핵심적인 거 뭐 살펴볼 거냐면, 여기 보면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쵸?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괜찮나요? 됐어요? 자, 일단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괜찮나요? 자,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넣었다. 황산구리 수용액 그러면 요거는 CU가 있는 거야? CU2플라가 있는 거야? CU가 있는 거야? CU2플라가 있는 거야? CU2플라가 있는 거죠. CU가 아니라. 맞아, 아니야? 돼요? 그래서 수용액 그러면 이온으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푸른색의 CuSO4 수용액 CU2+가 ZN을 만났어. 그랬더니 ZN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으며 CU2+는 전자를 얻어 환원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푸른색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 ZN이 ZN2+가 될 때 전자 2개를 잃었고요. CU2+가 전자 2개를 얻으면서 CU로 환원되었죠. 그랬을 때 한 개, 전에는 요거 한 개였고요. 후에는 요거 한 개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반응 전의 총전화와 반응 후의 총전화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아까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온의 총전화가 이렇게 같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개수 변화는 없네요. 그래서 전체 이온 수는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됐어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금속의 반응성. 자,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대요. 즉 다시 말하면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반응성이 크다. 산화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와 B 중에는 A가 반응성이 더 크고요. 왜?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반응 후에. 자, 그 다음에 A와 C 중에는 반응을 안 한대. 그럼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C잖아요. 그쵸?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C가 반응성이 더 크다. 각각 동글베개 치시고 밑줄 치시고. 될까요? 따라서 이온으로 존재하면 반응성이 커요. 반응을 했든 안 했든 최종적으로.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을 정리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금속과 금속 이온의 봐야 돼.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주기율표 상에서 보면요. 주기율표 상에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껍질이 많을수록, 원자과 전자가 적을수록 뭐라고요? 금속의 성질이 크다라고 합니다. 금속의 성질이 크다? 금속의 성질이 크다? 양이온이 잘 된다,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금속이라도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정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걸 막 모든 주기율표의 금속을 다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들을 가지고 쭉 정리한 것이 바로 뭐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에요. 됐어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건 뭡니까? 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들을 나열한 거야. 칼륨이 가장 잘 되고요. 이온이. 그 다음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SN,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잘 나오는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 솔직히 말하면, 예 정도만 자주 나오지, 다른 건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잘 된다는 거야? 산화가 잘 된다는 거고, 산화가 잘 된다는 것이고, 산화가 잘 된다? 양이온으로 존재한다. 반응 후에 양이온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걸 우리가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질산 은수용액에 구리를 집어넣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수용액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Ag 플러스와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음이온들이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구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막 녹아 나오죠. 맞아요? 녹아 나오면서 거기에 뭐가 막 달라붙어요. 은이 막 달라붙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걸 반응식으로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반응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Ag 플러스가 CU랑 만났어요. 그랬더니 Ag가 되었고 CU2 플러스가 되었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CU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반응성이 Ag보다는 CU가 더 커요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반응성이 커요. 굳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외우라고 거의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알겠습니까? 이온으로 존재하는 반응성이 크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온의 전하량이 똑같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 두 개를 잃었는데 하나 얻을 수는 없으니 이게 두 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반응 전에 이온의 총전하 2 곱하기 1 맞아요? 반응 후에 이온의 총전하 1 곱하기 2 돼요? 이게 똑같다고요. 이걸 조금 이쁘게 만들면 AXX 플러스가 반응 후에 BY 플러스가 되었다고 쳤을 때 괜찮나? 그러면 A 곱하기 X랑 B 곱하기 Y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개수 곱하기 전하량과 개수 곱하기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1대 3이면 3대 1이고 1대 2면 2대 1이고 2대 3이면 3대 2라고요. 알겠습니까? 둘이 곱한 값은 항상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엇이 나온다? 이 온수의 변화를 보고 전하량 찾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하량을 보고 이온수의 변화를 찾을 수 있게 나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막 감춰지면서.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왜 안 돼?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 개념 조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어렵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돼요? 이제 이 반응은 구리 이온이 때문에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색 변화가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색 변화가 무슨 색에서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푸른색으로 바뀌어 나가요. 왜? 구리 이온이 생겨나가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없어요. 시험 문제 구리 이온밖에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질량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용액에서 이 Ag가 구리보다 원자량이 좀 더 크거든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무거운 거 두 개가 없어지고 가벼운 거 하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수용액에서.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원자량이 Ag가 누구보다 커? CU보다 크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수용액은 질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A집 플러스 두 개가 없어지고 가벼운 거 하나가 생기는데 당연히 수용액의 질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구리 하나 녹아 나올 때 무거운 거 두 개가 붙는데? 맞아, 아니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질량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다음에 거꾸로 돼. 요렇게 질량 변화를 보고 수용액의 질량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원자량 비교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요게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들이고요. 괜찮아? 일단 사진 한 방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이온수의 변화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이온수 변화만 다시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자, 이온수의 변화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온 전하량 찾기라든가 이런 걸 찾는다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아무리 이온이 다른 걸로 바뀌더라도 이온의 총전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온의 종류가 변해도 이온의 종류는 변화하더라도 수용액 속에 총전하는 일정해요 라고 나오는 거야. 이온의 총전하는 변화에도 전하는 일정해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온수가 어떻게 되는 경우? 이온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될까요? 자, 이온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이온의 총전하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이온수가 감소하려면.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착각하기가 쉬운 게 플러스 4, 플러스 5까지 있으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양전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1불라, 2불라, 3불라. 한 번 더 1불라, 2불라, 3불라. 한 번 더 1불라, 2불라, 3불라. 괜찮나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1플러스짜리가 2플러스짜리로 바뀔 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 플러스짜리가 B를 만났어요. 그래서 A로 환원되었고 B2불라가 만들어졌다 칩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개수 맞추려고 요거 2 돼요? 그러면 이온의 총전하 둘이었고요. 이온의 총전하 둘이었는데 이온수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 아닙니까? 괜찮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 총 이온수가 총 양이온수라고 합시다. 그냥 총이온이라고 썼지만 총 양이온수가 예를 들어 5N에서 몇 N으로 줄었어. 2N 반응을 할 때 3N으로 줄었어. 이렇게. 될까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고 내가 얘네들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추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A 땡플라 플러스 B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A로 환원되었고 B 땡플라라고 일단 써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원래 오헨이라고 써있는 요 5개가 누구 거였다? A 거였다. 이거 찾는 게 핵심이라고요. 어떤 문제에서든 맨 처음 이온수를 찾는 거 찾아주면 거의 문제 반 풀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B는 몇 개 반응했대? 2개. 그래서 2개가 반응을 하면 당연히 2개가 생기겠죠? B는 똑같은 B니까요. 괜찮나요? 그러면 반응 후에 여기 2N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몇 개가 남았길래 합이 3N이냐고요. 몇 개예요? 몇 개? 한 개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마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사 뿔 2대 1인 거 아닙니까? 돼요? 전하량이 1대 2구나. 됐어요? 요렇게 찾을 수 있어야겠다. 무슨 말이다? 봐야 돼. 하나 반응을 하면 하나 줄어요. 2개가 반응을 했더니 몇 개가 줄었어? 2 줄었죠. 2개가 반응을 했더니 2 줄었어요. 맞아요?
이 변화를 외워놓으면 하나 반응하면 하나 준다. 이 변화를 외워놓으면 나중에 숫자의 변화만 보고 아 이거 1 플러스 2 플러스로 간 거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안 변하거든. 됐어요? 자 그럼 또 뭐가 있어? 1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괜찮나요? 예를 들어 A 플러스가 C랑 만나서 A가 되었고 C 3플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뭐 개수 맞추기 위해선 여기 3, 3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아까처럼 A는 몇 N개 있었다? 5N개 있었다. 근데 C가 몇 N개 반응을 할 때 N개 반응을 할 때 2N개 줄겠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A, C, 여기 땡플라, 여기 땡플라. 괜찮나요? 몇 개? 5개. 몇 개? 1개. 맞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여기 1인데 여기 몇 개? 합쳐서 몇 개다? 3N개. 그럼 여기 몇 개겠구나? 2개. 몇 개 없어졌겠다? 3개. 3대 1이네. 됐어요? 여기는 2N개 반응해서 2개 줄었는데 여긴요 N개 반응해서 2개 줄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외우면 빨리빨리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수능 보는 친구들은 외우라고 하겠지. 근데 너희는 수능 보지 않잖아. 괜찮아? 수능을 보는 게 아니니까 이것까지 외우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너희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돼. 내 마음. 됐나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는 거고요. 될까요? 한 번만 더 볼까요? 2 플러스가 3 플러가 되는 경우. 괜찮나요? 자, 2 플러스가 3 플러 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B 2 플러스가 C를 만나서 B가 되었고 C 3 플러가 되면 2대 3이니까 3대 2겠죠? 3, 2 이렇게. 그러면 아까처럼 될까요? 자, 여기 B가 반응을 했어요. 맨 처음에 5N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몇 개 반응할 때 N개 줄까요? 2N개 반응할 때 N개가 줄어서 4N이 돼요. N개가 돼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 맞아요? N개 반응하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2N개 반응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습니까? 비율이 막 다르죠?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B 땡플라 플러스 2, 미안해. C 옆으로 살펴 B, C 땡플라. 여기는 5N개. 괜찮아? 여기는 몇 개? 2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 2, 여기 몇 개? 4N이니까 2개겠죠? 괜찮아요? C라는 거 해봐. 네? 왜 C라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C. 됐어요? 2개, 여기 마3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개수가 몇 대 몇이야? 3대 2. 여기 2대 3.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보면 변화들이 달라요. 그러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은 변화들이 다 달라요. 1플라가 2플라가 되는 거, 1플라가 3플라, 미안해. 3플라가 1플라가 되는 거, 2플라가 3플라, 1플라가 되는 거, 3플라가 2플라가 되는 것들도 다 변화들은 같다, 다르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변화들의 비율을 알면, 외워놓으면, 몇 개가 반응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외워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식을 세워서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긴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애들이 맨날 이런 거 풀었어. 맨날 이런 거 풀다 보니까 그 다음엔 약간 유형이 달라지기를. 어떻게 유형이 달라졌느냐면 이런 식으로 유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여기 애야. 여기 A 땡플라가 있었어. 괜찮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B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반응 후에 B 이온으로 바뀌었어. B 땡플라로 바뀌었어. 이렇게. 근데 B가 남은 거야. 괜찮아? A는 석출된 거고. 괜찮나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또 집어넣었어.
A 땡플라 이온을 또 집어넣었어. 수용액을 또 집어넣었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라고요? 수용액 속 촌전화가 일정함을 이용한다라는 거였는데 아까 여기까지는 여기 흰색까지는 총전화가 같겠죠. 맞아 아니야? 양쪽에 총전화가 같겠지. 이해돼 안 돼? 거기까지는. 근데 A를 또 집어넣었잖아. A 수용액을 넣었다고 수용액을. A 수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총전화가 늘어야지.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총전화가 느는 거야. 수용액을 넣지 않으면 총전화는 일정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다가 여기 뭐야 A 땡콜라가 있고 여기 똑같이 이제 B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여기 A 땡콜라가 아직 남아있어. 돼요? A로 속출되면서 A 땡콜라가 남았어. 근데 이 B는 모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근데 그 상태에서 B를 또 집어넣으면 이 수용액 총전화가 달라집니까? 수용액 여기서 B가 또 반응을 하면 괜찮나요? 수용액 총전화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하 수용액의 총전하는 수용액의 부피에 비례하겠죠. 괜찮나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하도 또 많이 푸니까 어떻게 돼? 두 개를 집어넣는 거야. A하고 B라는 금속을 여기 그러니까 여기 A 수용액에 BC라는 금속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그 변화들, 이온수의 변화들을 막 주어지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은 프린트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프린트 여기 교재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을 해서. 알겠어요? 프린트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거고, 그 프린트로 연습하면서 여기가 아마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계산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금속과 금속 이온 나오면, 아, 수용액의 총전화 일정, 요것만 머릿속으로 받고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사진 한 방만 부탁을 드리고요. 나 이쪽으로 넘어갈게. 그 동현이는 뭐죠? 폴더 하나 만들어 놔요. 과학 폴더. 거기에 사진 이렇게 모아놓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빠르게 내용 정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시험 전날 같은 데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보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숙제 어디까지예요? 숙제는 119까지입니다. 119페이지, 619번, 175페이지, 619번까지. 괜찮습니까? 네, 오늘 수업 몇 가지만 하고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물리 들어가도록 합시다.